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축구장이가 또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첼시가 지금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2라운드까지 승리가 없는데 1무 1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2득점 4실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감독도 바뀌었고 선수도 뭐 일부 선수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주축 멤버들 대부분 다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시행착오를 안 하면 더 이상한 거고. 경기 결과는 못 가져왔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는 뭐 괜찮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제임스 선수가 빠지면서 부상으로 웨스트햄전은 좀 문제들이 좀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프리시즌도 그랬지만 포체티노 감독의 운영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4백 운영이에요. 4백 운영인데 빌드업 시 공소유권, 공을 딱 잡고 키퍼부터 공소유가 될 때는 비대칭 운영을 좀 병행합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 수비수, 뭐 치르웰과 뭐 제임스가 있다. 이렇게 한쪽 측면 풀백이 터치라인 플레이로 올라가면 윙어는 중앙지향적으로 숫자를 프리하게 맞춰주고요. 한쪽 윙어는 그대로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면서 4백이지만 빌드업 시에는 비대칭 3백처럼 네, 이렇게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유연하게 공의 흐름에 따라서 4백 밸런스가 되다가 여기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라볼피아나 형태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백들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터치라인을 점유하고 뭐 이제 이런 운영인데 은쿵쿠 선수가 사실 부상으로 당분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아가면서 프리하게 공격 지원을 해줄 경험과 실력이 뒷받침되는 탑클래스 선수가 사실 여기 필요한데 그런 선수가 좀 부족해졌어요. 은쿵쿠가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추커메카 선수를 조금 프리하게 써보자. 이 선수 폼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커메카에게 그 사이 공간에서의 어떤 연계 플레이나 또 공격 지원을 바라고 그리고 첫 경기부터 요즘에 이제 치르웰 선수가 공격 가담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르웰 선수를 차라리 왼쪽 미드필더로 올리자. 치르웰 선수를 위로 올리고 코릴 선수를 4백의 왼쪽 수비수 그리고 티아고 실바, 디사시 이번 영입한 그리고 제임스 선수를 리버풀전에 기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공격 시에는 소유권을 잡고 빌드업을 하거나 공격 시에는 제임스가 올라가죠. 갤러거와 엔소가 중앙에서 공격 가담과 허리에서의 컨트롤을 같이 하는 운영이죠. 네. 그리고 수비로 전환이 될 때는 위에서는 그대로 이 포지션으로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라인으로 땅 따먹기 밀려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지역방을 할 때는 원래 밸런스인 포백으로 코릴, 그다음에 티아고 실바, 디사시, 제임스 내려오고 치렐은 미드필더 그리고 추커메카가 그대로 공미에 자리하고 스털링이 이렇게 있고 중앙에 엔소 갤러거가 있는 4-4-1-1 그리고 여기엔 최전방이 니콜라 잭슨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이 뭐 이렇게 압박을 하는 4-4-1-1이나 4-4-2 체계로 지역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도 그렇고 팬들도 왜 갑자기 3백으로 바꿨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볼 소유하는 시간이 첼시가 많다 보니까 그냥 시트상으로 3백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3백으로. 하지만 이제 수비 밸런스 할 땐 기본 밸런스 그대로 4백이 유지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존 스톤스 또는 최근에는 아칸지 같은 선수가 센터백이지만 4백에 이렇게 올라가죠. 3백으로 왜 바꿔서 문제가 됐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큰 틀에서의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아니에요. 프리시즌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밸런스, 그러한 비대칭 밸런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경기, 제임스가 빠진 여기를 누구로 채웠습니까? 귀스토로 채웠습니다. 네. 근데 귀스토 선수와 제임스 선수는 사실은 이 밸런스를 운영하기에는 차이가 많아요. 치르웰 제임스는 이러한 비대칭 밸런스를 첼시에서 뿐만 아니고
뭐 대표팀도 그렇고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될 타이밍, 내려가서 수비 쪽 밸런스에서 수비를 맞춰줘야 될 타이밍, 어느 타이밍에 여기서 이제 오버랩을 해야 될지, 이런 전환 시에 공수에서의 어떤 운영 능력이 리스 제임스 7회 요 공격 시의 윙백 체계가 되면 상당히 밸런스가 좋아요. 근데 귀스토 선수는 아직 그러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어땠어요? 스털링 선수가 워낙 폼이 좋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1대1로 그냥 풀었어요. 스털링 선수의 좋은 폼을 활용한 그러한 측면에서의 공격이 몇 차례 위협적이었지 나머지는 조금 비효율적인 공격은 됐습니다. 네. 팀이 젊어졌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나 또는 감독이 원하는 팀 압박이나 어떤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뭐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전술 운영상의 노련미가 부족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어린 선수들일 뿐만 아니고 아직 이 멤버로 호흡을 많이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부상 선수들이 많이 주전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더 맞춰보지는 좀 그렇죠.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이세도는 지난 경기 때 바로 선발로 투입하기에는 바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쉽지가 쉽지 않아서 않죠. 갤러거를 영입했는데 갤러거가 사실은 후방 1차 빌드업에서 공소유 시에 이렇게 받아주고 엔소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갤러거 선수는 일단 전체적인 1차 빌드업을 할 때에 갖춰야 될 시야 확보, 그다음에 판단, 네. 방향 전환 선택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선수예요.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왕성한 활동량이나 또는 이제 가끔씩 터지는 뜬금없는 중거리 슈팅이나 또 나름대로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활용도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갤러거가 이 6번 롤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돼버려요. 엔소 선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도와주러 내려와야겠구나. 네. 그쵸. 또는 추커메카 선수가 저기 조금 불안하네. 내려와서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소 선수의 역할은 원래 포치 감독의 구상은 제 생각에는 여기도 도와주지만 은쿵쿠나 이런 유형이 없는 현재 당분간은 조금 올라가서 오히려 2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롤을 높은 위치에서 눌러서 했을 때 큰 방향 전환, 사이드로의 방향 전환 패스나 아니면은 창의적인 패스들을 뒷공간이나 부분 전술로 넣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신경 써줘야지 올라가서는 호흡이 또 잘 맞진 않지 뭐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엔소는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를 해주려고 하지만 그게 팀에 확실히 임팩트 있게 득점으로 전개될 수 있는 루트가 좀 많지 않고 이 엔소 같은 선수가 사실은 갤러거보다는 여기서 6번에서 더 미리 시야를 확보해서 빠른 판단을 해서 넘겨주거나 하는 역할이 더 좋은데 그러기에는 또 이 갤러거가 올라가 버리면 이쪽에서는 조금 세밀함이나 구분 전술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나 뭐 팀 주도권은 잡고 있었지만 공격 마무리하는 과정 또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었고 실점 과정들도 보세요. 아게르드 같은 큰 선수를 갤러거가 마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셋피스에서 마크맨을 사전에 이제 정해주지 못하고 약간 미스매칭이 됐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점이 됐고 두 번째 실점도 그런 거예요. 디사시가 높게 줄려다가 여기서 끊긴 거예요. 미스가 나오니까 웨스트햄 선수들 바로 뒷공간 패스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여기서 안토니오가 빵 하고 골을 넣은 거예요. 지고 있으니까 막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판을 바꿔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엉망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공격을 막 주도하다가도 밀리면 여기서 수비 커버나 이런 것들이 좀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카이세도 선수는 정신없이 교체 투입됐다가 네. 여기서 페널티킥을 내줬어요. 카이세도 선수가. 카이세도 선수는 근데 보통 이런 위치에서 돌아다니면서 발을 이렇게 되게 잘 넣는 선수예요. 빨리 팍팍 뛰어가갖고 미리 예측해서 공을 빼내는 재주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런 수비를 여기서 해버렸어요. 보통은 여기서 하면은 반칙이 돼도 그냥 지연행위가 되고 뭐 프리킥 주고 그냥 끝나는데 여기서 그 버릇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칙 허용하고 네. 그대로 페널티킥 실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계는 딱 보시면은 부상자들이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임스,
은쿵쿠, 또 추커메카까지.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은 그거예요. 아직 정확한 체계를 갖기에는 지금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지금 선발로 나와야 될 선수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슬로우 스타터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임스 선수가 아마 조금 더 일찍 복귀가 되겠죠. 제임스 선수 복귀하고 이제 물론 은쿠쿠 선수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11월 말 12월로 넘어가야 아마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첼시가 루턴 타운이나 그냥 이게 라이브라서 본인의 라이브라서? 마음이 그냥 확 나와버리셨어요. 네. 루턴 타운이나 노팅엄이나 또 본머스나 이러한 중하위권 팀하고 많이 붙습니다. 물론 빌라도 있지만 지금 요 멤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첼시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난 시즌에도 문제였고 아직까지 골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건 그거예요. 그 니콜라 잭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높은 위치에서 수비 달아주고 요쪽에서 놀아줘야 돼요. 여기서 뒷공간을 파던 여기서 수비진을 끌고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빌드업 체계가 원활하게 잘 매끄럽게 빠른 타이밍에서 전개가 되지 않으면 내려와서 자꾸 받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려와서 받아주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경기 초반이나 이럴 때는 순발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선발 요원으로 후반까지 계속 최전방 공격수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피지컬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경험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니콜라 잭슨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전후반의 어떤 경기 밸런스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 가서는 본인이 내려오거나 수비를 달고 할 때 볼을 뺏기는 경우들. 조금 긴 거리에서 거기서 그냥 센터백들, 티아고 실바나 이런 선수들의 패스를 그대로 받으려고 들어오다가 거기서 수비한테 읽혀서 뒤에서부터 차징을 당하거나 아니면 볼을 뺏기는 뭐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첼시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포치 감독의 빌드업 체계, 그다음에 선수들의 에너지, 무브먼트 이런 거는 시간이 가면서 맞춰줘야 될 부분이에요. 맞춰지면 에너지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핵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력을 맞추면 좋은데 당분간 지금 핵심 선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멤버로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이 잇몸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당분간은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많기 때문에 츄렐 선수를 미드필더로 올리는 비대칭 운영보다 그냥 츄렐 선수 4백에 왼쪽 수비수 놓고 그냥 코윌, 또 티아고 실바, 그다음에 귀스토, 그다음에 모이세스 카이세도와 엔소, 마두에케 같은 선수가 오히려 지금 이 과도기에는 여기 오른쪽 윙어 역할로 좀 잡아주고 스털링 선수가 폼이 좋기 때문에 이 스털링 선수가 후리한 롤을 좀 맡는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왼쪽은 여기는요? 마트센이 됐든 아니면 과감하게 무드릭을 키우자. 공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여서 또 공을 받으러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엔소 선수나 이런 선수보다 훨씬 그런 부분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고 경기를 해야 투입을 시켜야 사실 늘긴 합니다. 첼시 팬 입장에서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써야 되니까. 계속 조커로만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선수도 이럴 때 기용을 해서 사실 경험치를 올려줘야 한단 말이죠. 왜냐면 지난 경기에서 너무 좀 실망스러운 모습 팬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발전시켜야 될 요소가 분명히 남아있고 가지고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다른 영역에 넣어보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기회는 분명히 줘야 된다. 이제 하나하나 합을 좀 밸런스 있게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정은 중하위권 팀하고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긴 나쁜 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세도와 엔소 간의 호흡, 또 귀스토의 적응, 무드릭의 발전, 스털링의 지난 2라운드의 폼 유지, 마두에케의 폼 상승 이런 게 같이 맞물려지면서 4백 밸런스에서의 조금 더 안정적인 밸런스 운영. 부상자들이 복귀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맞춰보는 그런 상황이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님이 첼시 얘기를 하면은 참 진심인 게 느껴져요. 라비아 선수가 이제 어떤 역할을 또 하느냐도 중요한데, 라비아 선수는 이제 볼을 기본적으로 잘 다루죠. 세 명을 뭐 카이세도, 엔소, 라비아를 다 놓기에는 조금 아마 무리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 3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체격 조건들이 조금 셋 다 작아요. 뭐 셋을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엔소 같은 선수들의 역할이 조금 엔소가 아마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롤을 더 수행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카이세도, 엔소를 중심으로 일단은 가긴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라비아 선수가 중간에 옵션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물론 3명은 뭐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엄청 카이세도에 대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일단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카이세도는 굉장하죠. 순발력이 있고 또 상당히 성실하고, 패스나 또 중거리킥 이런 데 세밀함 이런 거는 조금 꾸준하게 확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또 간헐적인 공격 가담의 어떤 요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선수. 물론 뭐 이제 이적료 때문에 팬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는 좀 그냥 그 사라 그래서 오버페이가 된 거죠. 네. 네, 그런 건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첼시의 어떤 장기 계약 정책. 어린 선수죠. 어린 선수들을 지금 많이 데려오고, 그리고 그것을 당분간은 일단 이적료를 할부로 끊어가면서 그 선수들을 장기 계약으로 잡아놓고요. 이건 추측이지만 일단은 뭐 거의 백두스표처럼 일단 영입해. 약간 안 돼도 무슨 뭐. 하베르츠 뭐 이런 수처럼 이제 끼적끼적 되다가 말면 사우디로 사우디로 보낼 생각인 넘기면 거예요. 네. 그렇지, 유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카이세도의 몸값은 실력에 맞는 몸값이 절대 아니에요. 뻥튀기가 네, 됐는데. 그렇죠. 그 팬들이 아셔야 됩니다. 카이세도는 그러한 잠재성을 갖춘 아직은 능력 있는 그런 유망주로 보셔야 돼요. 라이스나 이런 선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라이스는 완전 검증된 선수고 나이도 조금 이제 찼고, 네. 이 선수가 마이클 애시앙처럼 아주 잘 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그냥 거기서 요 정도 선에서 끝나서 뭔가 조금 계속 아쉬운 그런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올 시즌 첼시 그래도 기대감 어떻게 보세요? 올 시즌은 저는 한 5위 정도 예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팀 에너지나 또 선수들의 어떤 이제 하나하나 선수들이 발전하는 속도, 조직력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이제 그 팀에서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맞물릴 때 저는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막 파란 애들이 막 뛰어댕기다가 결국은 골을 못 넣어요. 내려앉은 팀한테 뭐 이런 경기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기의 어떤 수치, 뭐 XG 값이나 뭐 다른 점유율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지면 순위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시즌 어쨌든 12위에서 5위 정도 간다는 얘기는 많이 지금 올린 거예요. 근데 뭐 그 정도 선에서의 과도기 단계를 일단은 넘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 풀리면 이제 챔스 진출까지 잘해서 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상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포치 감독의 전술 운영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분 전술을 여기서 잘 수행을 시키거나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팬들이 아시다시피.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선수들의 어떤 능력, 개인 능력이란 건 경험도 필요하고, 근데 아직은 지금 첼시 선수들 많이 경험들이 적고 젊은 선수들이 그런 거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다 손발을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축구의 메카는 확실히 좀 다들 기대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축구메카도 근데 아직은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 개인 전술로 골을 넣었지만 이 선수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영리하게 팀 전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격 지원 움직임,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네. 폼이 상당히 좋았고 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이제 결국은 좋은 폼을 유지시키려고 투입을 시켰고 골까지 넣었는데 다쳐서 좀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1, 2차전 1라운드, 2라운드 전술 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전술이에요. 4백, 3백의 변형 전술과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은 좌우 밸런스를 계속 보면서 또 움직여야 되고, 이 귀스토나 이런 선수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있는 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4-2-3-1이 됐던 4-4-2가 됐던
쉬운 전술. 네, 쉬운 전술화해서 선수들 역할도 조금 단순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 선수들이 지금 개인 능력들은 다 있고 동기부여,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풀면서 거기서 이제 쉽게 좀 가는 운영이 저는 더 필요할 것 같다. 현재는. 그래서 다음 라운드부터는 아마 조금 그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첼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 앞머리 내리니까 예쁘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위원님 모르셨죠? 저 앞머리 내린 거? 알았죠. 근데 보는 순간 그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앞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 노안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노안이 아니라 알레르기가 나가지고 지금 카이세도에도 보통 카세이도라고 많이 하던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 내가 와이프도 저번에도 이 카이세도라고 자막이 써 있는데 카세이도라고 이게 아니라 했더라고. 이 머리를 하는데 말이 자꾸 잘못 나와. 이게 출산의 휴지라고. 저희가 또 대한장 파티에서 그 얘기를 다룰 거거든요. 엔조랑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하시면 대한장 파티로 보시면 되니까 제가 예고하느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눈물 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시간에 봬요.